경과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과거 기억에 옛날에 저장해뒀던 기억은 비교적 잘 기억을 하세요. 근데 최근에 들어간 기억들이 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깜빡깜빡하시고 특히 대화 중에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말이 조금씩 끊어지시고요. 그다음에 자주 보는 사람인데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계속해서 동반 증상 뭐가 있는지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주 다니던 길이 가물가물하고 낯설다. 네, 이제 이런 기억력 장애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진행이 되다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가 어딘지 잘 모르는 위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뭐 흔하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핸드폰이 냉동실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황당한 장소에 좀 물건을 놓기도 하고요. 매일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이 길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면서 길을 헤매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외출을 하셨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동네 길이 좀 낯설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좀 당황스러우실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네. 마음이 짠해지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 했지만 예. 이제 원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인지하지 못하면 갑자기, 새로운 예, 길이 예. 아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사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잘 아시던 사물을 그러니까요, 기억하지 예. 못하신다면 한번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체크해 볼게요. 부쩍 떨어진 기억력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 안 교수. 예,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꾸 건망증 갖고 치매를 갖다가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다 건망증이지 치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세세한 내용을 갖다 기억 못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치매는 아예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고 물어보면은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는데 네. 치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망증하고 이 치매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잠꼬대 심해지신 부모님 또 어떤 증상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예요. 하루 8시간 이상 잠이 부쩍 늘었다. 사실 푹 주무시면 좋은 거 아닐까요, 교수님?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수면 시간이 부쩍 늘었다면은 신경퇴행을 시사하는 걸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예, 65세 이상 노인분들 2,457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에 9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과 그 이하로 주무시는 분을 비교를 했더니 10년 이내에 치매 발생률이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의 경우 2배 이상 높다라는 연구인데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9시간 이상 주무셨던 분들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수면이 늘어났다면은 신경퇴행이 정구 증상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잠을 못 주무신 분들 정말 괴로워하시거든요. 불면증 환자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이유로 이제 잠이 늘어나면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제 잠이 늘어났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잠을 많이 자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이런 치매하고 관련된 질환이 생겼을 때 잠의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늘어나지만 결국 이게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잠꼬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은 또 코골이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예. 다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귓볼에 사선으로 선명한 주름이 있다. 그 화면에서도 아까 봤잖아요. 그 사선 주름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가 높아진다. 대체 주름이 뭐길래? 글쎄 말입니다. 사실 1973년도부터 귓볼 주름이 어떤 질환이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거의 반세기 동안 있었던 연구들이에요. 그 나이가 들면요. 네. 주름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귓볼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죠. 네. 모든 분한테 귓볼 주름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국내에서 2개의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해서요. 인지기능이 정상인 분 243명 정도와 그다음에 또 인지기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 471명을 비교를 했더니 인지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60%의 분들이 귓볼 주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 이제 위험도로 환산을 해보니까 귓볼 주름이 있다는 것이 인지기능이 떨어질 위험도를 거의 2배나 높이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그럼 정말 이제 귓볼 주름하고 뭐 혈관이라든지 치매를 일으키는 병하고 관련이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저자들, 연구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귓볼에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에도 노화가 생겨서 주름이 생겼다. 그래서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진다. 또한 혹자들은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심장에서 귀까지 가는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혈류가 약해져서 귓볼에 주름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치매라든지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